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번 79회 토픽 시험에서 쓰기 54번 문제가 선생님이 만든 예상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험에도 선생님이 만든 영상에서 단어만 바꿔서 나왔죠? 그쵸? 토픽은 뭐다? 토픽은 배정선 선생님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준비해서 3월 토픽을 치는 토픽 준비반 3개월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꾹 눌러서 신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금요일은 선생님하고 쓰기 공부하는 날이죠.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쓰기 53번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래프를 설명하는 방법, 약간 수학 공식처럼 그냥 숫자나 항목만 넣으면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아직 안 본 친구들이라면 요 위에 링크 올려줄 테니까 바로 보시고요. 그래프가 하나일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그래프가 두 개일 때는 똑같은 문장을 두 번 계속 반복해서 쓰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두 개일 때 조금 다르게 문장을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올렸습니다. 네, 안 본 친구들은 위에 가서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53번 쓰기는 말하기로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다 이야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 채널을 오래 본 친구들은 53번 쓰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선생님 영상에서 가르쳐 준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고급 6급 중에서도 거의 300점에 가까운 6급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쓰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이 그래프 쓰기, 하나 그래프 쓰기, 그리고 그래프가 두 개일 때 쓰는 방법 선생님 영상을 보고 그게 충분히 연습이 되어서 어렵지 않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쓰기,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쓰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5급 이상이다. 토픽 시험에서 5급 이상을 받았다. 그리고 쓰기도 60점 이상을 받았다 하는 친구들 오늘 영상 보면서 저렇게 쓰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 내일이죠. 오늘 영상 올라가는 날, 다음 날, 내일, 토픽 54번 문제, 79회 토픽 54번 문제로 라이브 하는 거 알고 있죠?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12월부터 진행하는 12월, 1월, 2월 3개월 과정 토픽 대비반 수업 신청하실 친구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눌러서 링크 꾹 누르고 수업 신청도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진짜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지금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쓰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잘 쓴 쓰기 샘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선생님이 가져왔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53번 문제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령과 가구 규모에 따른 노후 준비 비율이에요. 일단 그래프 제목부터가 조금은 어렵죠.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연령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30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30대 1인 가구는 2인 가구는 40대 1인 가구는 2인 가구는 50대 1인 가구는 2인 가구는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1인 가구의 경우는 30대, 40대, 50대, 60대. 2인 가구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죠.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요. 요거는 4개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숫자가 더 작은 거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30대는 1인 가구는 2인 가구는 40대는 1인 가구는 2인 가구는 이렇게 하면 너무 필요 없는 말이 많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 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 2인 가구의 경우 30대, 40대, 50대, 60대 요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없이 그래프만 딱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요 숫자가 더 적은 걸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많은 걸 설명하는 것이 더 편하다. 요거를 한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요 밑에 있는 글 중에서 이 그래프를 설명한 문장 중에 틀린 문장이 있습니다. 그 틀린 문장이 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쓰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틀린 문장 찾아봅시다. 연령과 가구 규모에 따른 노후 준비 양상을 비교한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뭐 틀린 문장이 있을 수가 없고요. 먼저 30대에서 50대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60대 이상을 나누었네요. 그쵸? 3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대별 노후 준비 양상을 살펴보면 2인 가구의 경우만 보는 거예요. 연령대별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 2인 가구가 요 색깔이죠. 여기까지만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77.2, 79.9, 76.2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쵸? 차이가 미미하다라는 것은 차이가 아주 작다는 뜻.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1인 가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게요. 1인 가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84, 77, 65. 준비가 부족하게 나타나네요. 그쵸? 이것도 맞는 말. 한편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가구가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 60대 이상은 가구 수와 상관없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과반은 뭐죠? 반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50 여기 퍼센트면은 50%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는 2인 가구는 50.7, 50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요게 틀린 문장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자, 일단 이 틀린 문장이다 아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 문장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과 가구 규모에 따른 노후 준비 비율이라고 했는데 여기 양상이라고 했어요. 이거 원래 그래프가 2개 있는 건데 선생님이 하나만 잘라서 와서 그렇습니다. 노후 준비 비율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요거는 뭐 다른 단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양상이라는 것은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비교한 결과이다. 이거는 우리 이런 문장은 많이 썼잖아요. 그쵸?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많죠. 조사했다 말고 2개면은 비교했다라고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거 알아두면 좋죠. 그리고 먼저 여기는 한편 네.
요렇게 먼저하고 한편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30 대부터 50 대까지 하고 60 대까지 하고 이 비교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3 개는 묶었고 요거 하나는 따로 떼서 설명을 하자라고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먼저 30 대에서 50 대까지의 연령대별 노후 준비 양상을 살펴보면 이런 거는 여러분 뭐뭐를 살펴보면 이런 거 우리도 많이 썼잖아요. 그쵸?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건 어차피 연령대별 노후 준비 양상 요거는 제목이니까요. 주제니까요. 주제는 문제에서 주잖아요. 근데 30 대에서 50 대까지 이렇게 요 그래프 자체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을 요렇게 쪼개서 2 개로 구분할 수도 있구나.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면 좋겠죠. 그런데 요 표현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뭐뭐뭐뭐 의 경우 해 놓고 차이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네, 요 표현을 조금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미미하다라는 것은 아주 작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다 라는 뜻이고 미미한 수준이다 요런 표현도 좋잖아요. 그쵸? 앞에 나오는 연령대별 또는 음 직업별, 성별에 따른 요렇게 앞에 말을 붙여줄 수 있어요. 차이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는 수준이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차이가 미미하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표현이에요. 차이가 미미하다. 무슨 뜻이라고요? 차이가 거의 없다. 아주 적은 차이가 난다. 이 뜻입니다. 요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1인 가구의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요 문법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는 문법을 요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그쵸? 이 문장을 쓰고 원래 53번 문제면은 문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30대 몇 퍼센트, 40대 몇 퍼센트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요런 약간 전체를 보는 문장을 한 문장 정도 넣어주면은 훨씬 더 글을 잘 쓴 글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노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의 30 대에서 50 대까지의 1인 가구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을 한 문장 넣어 주고 각각 숫자와 정보를 쓰면 훨씬 더 글이 자연스러워져요. 여기에서도 1인 가구를 보면서 84.7, 77.1, 65.8 이거를 우리가 쓰기 53번 문제에서 나왔다면 물론 다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쓰기 전에 요 문장 자체를 한 문장 정도 넣어주면 좋다는 거죠. 1인 가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준비는 부족하다. 그쵸? 네. 요런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통찰하는, 이런 말 알아요, 여러분?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 간단하게 그 현상 자체를 설명하는 문장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쓰는 것도 좋다. 그리고 한편, 이거는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 정말 여러 번 말했죠.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한편 쓰면 좋다고 했어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이런 것도 좋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 상관없이 물론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지만 만약에 여기가 48.6
뭐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라고 해도 되죠.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가구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요 표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다. 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것은 반수가 50%, 그러면 과반수는 반수를 오버하는 거,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것은 51부터가 과반수예요. 그럼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과반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 숫자가 48.6, 여기가 30.5라면 굉장히 잘 쓴 표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다. 요 표현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50%를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조금 미치다. 뭐 49, 48 이 정도의 수다. 그러면 뭐죠? 절반에 가까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0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쵸? 49나 48 정도면 절반에 가깝다. 그래서 요 뒤에 만약에 명사가 나온다면 절반에 가까운 무엇 또는 동사가 나온다면 절반에 가깝게 무엇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50이 넘었어요. 55, 56 이렇게 50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과반수를 50이 넘어가면 과반수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과반수를 차지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절반에 가깝다 했는데 절반에 가깝다고 하면은 49나 48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처럼 절반에 미치지 못하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래프 하나 설명하는 법, 그래프가 두 개일 때 설명하는 법, 이거는 여러분이 그래프 쓰기가 정말 자신이 없다 할 때는 선생님 지난번에 올린 영상 그래프 쓰기 하나 있을 때 그리고 그래프가 두 개일 때 쓰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영상을 연습한 후에 내가 이제는 그래프 쓰는 거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조금 다르게 써보고 싶다 할 때는 오늘 선생님이 말한 요런 표현들도 사용해서 쓰면은 훨씬 더 글을 잘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조금 어려운 표현도 있었는데 정말 유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나중에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했어요?